미래를 보는 창 JTB. 안녕하세요. JTB 제이입니다. 오늘은 코로나 관련해서 연준에서 6월 25일 날 내놓은 보고서가 있는데 그것과 관련된 내용을 간단하게 좀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사용할 이 보고서는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 두 가지를 영상 하단 링크로 다 올려드릴 예정이니까 좀 더 자세히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그 링크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연준에서 거시경제와 금융 상황을 이제 놓고 간단하게 요약을 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확산은 미국에서 엄청난 난관을 일으켰다. 그리고 전 세계 공중보건 우려에 대응한 조치가 급격한 경제 활동의 감소와 일자리 감소를 초래했다. 미국의 실업률은 50년 만에 결국 최고치로 치솟았다. 이건 지금 과거가 됐죠. 그리고 이에 대해 미국과 전 세계 정책 입안자들은 현재 경제의 약세를 완화하고 궁극적인 경기 회복을 강화하기 위해서 비상조치를 취했다. 특히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시장 안정과 가계, 기업, 지역사회에 대한 신용흐름 강화를 위해 일련의 통화정책과 긴급조치로 신속하게 대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의 경제 상황은 엄청나게 불확실하다. 앞으로 몇 달 동안 소득과 실직자의 침체에 직면하고 있는 많은 사업에 대한 전망들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진행 과정에 크게 의존한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 이것이 2차 대유행을 어떻게 일으킬지 이것과 이제 연계되어 있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건강에 대한 그런 염려, 이런 것들이 지속되고, 그리고 그로 인한 경기 침체의 성격과 지속 기간, 그리고 전례 없는 정부 대응이 차입자 형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그리고 대형 은행의 강력한 자본 수주는 그들이 더 넓은 경제를 지원할 수 있게 했고,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이 침체기 동안 상황이 크게 악화되더라도 금융중개자로서의 역할을 지속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더 큰 최악이 오더라도 일단 지금은 과거 2008년 금융위기 때랑 다르게 대형은행 같은 경우에는 좀 튼실하게 버티고 있는 환경이 되고 있고, 그리고 연준에서도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제의 급속한 악화, 코로나 바이러스 사건의 심각한 경제 파장은 노동시장에서 가장 두드러질 수 있다. 2월 이후 고용시장에서 거의 2천만 개의 일자리를 잃었다. 실업률은 지난 2월 50년 만에 최저치였던 3.5%에서 4월에는 최고치인 14.7%로 껑충 뛰었다가 5월에는 13.3%로 떨어졌고, 실업보험에 대한 새로운 청구 건수는 6월 초까지 주당 100만 건을 훨씬 상회하고 있다. 금융시장에서는 2월 말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돼 3월 상당 기간 동안 이어지면서 결국 주가가 급락하고, 그리고 주가의 변동성이 급증했다. 장기 국채 수익률이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명목 국채 수익률이 크게 떨어졌다.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다 과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업의 신용도가 떨어지고 시장 기능이 악화됨에 따라 만기가 비슷한 재무보증권보다 회사채 수익률이 크게 확대되었고, 이 시기에 가장 첨예한 단계에서 일부 중요 시장에서 유동성 문제가 나타나면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건 이제 신용경색과 관련된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준에서 특단 조치를 취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현재를 이제 진단을 해보면 많은 것들이 이제 개선이 되어 있지만 코비드는 기업과 가계에 심각한 위험을 계속 제기하고 있다. 경제 활동의 급격한 감소는 이미 고도로 활용되고 있는 사업 부문의 부채 부하를 더 증가시킴으로써 경기 하강을 연결시킬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 이와 함께 기업 실적도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래서 하반기를 아직 낙관하진 않고 있습니다. 연준의 경우. 그리고 한편
신용평가사죠. 무디스의 예상 디폴트 지수 EDF라고 해서 이것을 보면은 2019년 연말에 비해 상당히 높아졌다. 그리고 가계부채 취약성이 위기 이전까지는 대체로 미미한 수준이었지만 충격의 심각성과 이에 따른 실업률의 급격한 증가와 소득의 급격한 감소가 결국 연체율과 채무 불이행률의 큰 증가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잠재적인 그 악재들이 지금 도사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계부채로 기업과 가계의 대차대조표의 변종은 지속적인 취약성을 야기할 수 있으며, 왜냐하면 이 시기에 지금 많은 가게들과 기업들이 대출을 받았죠. 버티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2차 대유행으로 넘어가게 되면 모든 게 다 악재로 그냥 다 반영이 될 수밖에 없고, 오히려 더 취약성을 야기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는 결국 대출을 해준 그 금융기관들에게 더 많은 스트레스를 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제 미래 경로에 대한 높은 불확실성, 이제 좀 미래에 대한 그 전망에 관련된 그 내용들을 집중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봄철 내내 여건이 악화되면서 경제 전망을 하는 그런 많은 기관들이 불확실성이 이제 커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의 깊이와 지속 기간은 결국 코로나 바이러스의 경과와 대응 조치 성격에 따라 결정적으로 달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은 경제가 향후 2년 동안 지속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럴듯한 경로가 있음을 시사한다. 그래서 이거는 좀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준이 이번 보고서에 이제 첨부했던 2020년 6월 블루칩 보고서인데, 이건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거든요. 하나는 이제 좀 긍정적인 내용들, 그리고 하나는 좀 부정적인 시나리오들. 그래서 이 블루칩 보고서에서 이 경기를 전망하는 이제 많은 예측자들이 있는데, 크게 이제 비관적으로 갔을 경우, 그리고 긍정적으로 갔을 경우, 그 두 가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일단 비관적인 거는 녹색 점선이거든요. 이거는 실업률 차트예요. 만약에 최악의 상황으로 갈 경우 미국의 실업률은 2021년으로 넘어가더라도 계속 실업률이 10% 이상을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1년 내내 실업률이 10% 이상으로 유지하는 그런 흐름으로 가게 된다면 아직 실물 경기가 저점이 아니라는 뜻이고, 4월 달에 실업률이 아까 14.4%인가 14.7%였죠. 약간 15%가 못 미치는 영역. 이게 끝이 아니고 하반기에 더 올라갈 수 있다. 약 18% 정도까지 실업률이 치솟을 수 있다. 요것이 남아있다라고 이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좀 낙관적인 예측자, 즉 코로나 바이러스가 2차 대유행으로 넘어가더라도 1차 대유행보다는 조금 미미한 수준으로,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진행이 되고, 그리고 이제 셧다운 없이 계속 경제 활동이 점차 이제 회복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갔을 때를 예측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갈 경우 과거 10번의 최저 실업률을 이제 전망을 평균으로 기준으로 했을 때 그냥 그 정도 수준일 것이다. 그리고 4월 달에 실업률이 최고로 나빴을 때고, 앞으로 이거보다는 나빠지진 않고 이제 점차 좋아질 것이다 라고 이제 보는 게 긍정적인 예측자들의 결과치입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연준의 그 보고서에서 이제 이런 블루칩 보고서, 인용된 보고서 말고 실제로 연준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런 전망들로 이제 일단 넘어가 볼게요. 일단 연준에서는 크게 세 가지 시나리오로 지금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비교 대상으로는 이제 평균치입니다. 평균치 위에 있는 거는. 그리고 앞으로 경제가 V자 반등했을 때, 그리고 U자 반등했을 때, 그리고 W자 반등했을 때, 이게 세 가지 시나리오를 상정을 해서 각각 그 예측치를 이제 분석을 해놨습니다. 요거는 실제 각각의 그 차트를 보면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시나리오별 예상 실업률입니다.
크게 이제 V자, U자, W자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시나리오로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일단 V자 반등으로 경제가 회복이 된다라고 했다면 4월달 피크를 치고 그냥 이렇게 쭉 완화되다가 더 이상 이런 파동 없이 스무스하게 실업률이 내려간다라는 그런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U자 반등이다. U자 반등은 요겁니다. 갈색. 일단 지금 상황에서 실업률이 크게 낮아지기보다 이제 계속 이 지금의 상태를 유지하는 형태. 그런 뒤에 한 3분기가 지나고 한 4분기 정도부터 올해 4분기 정도부터 서서히 나아진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W자 반등이다. 이건 이제 2차 대유행을 거의 기정사실화하고 봤을 때 시나리오인데 이거는 이제 올해 가을 겨울에 2차 대유행이 오면서 다시 한번 셧다운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을 좀 열어둔 것 같아요. 이건 이제 파란색인데 그래서 그로 인해서 2020년 1분기 올해 4분기부터 2020년 1분기, 2021년 1분기까지 실업률이 다시 치솟는 현상, 그런 현상이 발생된 뒤에 확 낮아지지 않고 서서히 낮아지는 형태. 이렇게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GDP 성장률을 보겠습니다. 일단 V자로 이제 회복을 할 경우에는 지금 상태에서 일단 쭉 오르다가 다시 이제 서서히 낮아지고 다시 원래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어나기 전 수준을 회복하는 형태. 그런 형태. 이게 그래프가 떨어진다고 해서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일단 0 위에 있으면은 성장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기존 대비 성장률이 이렇게 좀 낮아진다. 하지만 0 위에 있기 때문에 일단 경제는 계속 조금씩 저성장이지만 어쨌든 하락하지 않고 계속 성장을 이어나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U자형 경제 회복일 때는 일단 예년 수준은 회복을 못합니다. 올해 또한은. 그리고 2021년 이때도 마찬가지로 예년 수준을 회복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지금 거의 0에 근접해 있죠. 이거를 조금 디테일하게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이제 수평선을 여기다가 이제 한번 그어보면 여기죠. 그래서 여기다가 한번 쭉 그어볼게요. 이렇게 보면 U자형 같은 경우에는 거의 2021년 1분기는 돼야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대로 돌아가는 것 같고 그 이후에도 완전한 저성장입니다. 거의 0에 붙어서 지금 계속 가고 있는 형태. 이렇게 되네요. 그리고 W자로 이제 경제가 회복이 될 경우 요거는 이제 요겁니다. 파란색. 파란색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금 올라오고 있는 형태 이것이 한 3분기부터 갑자기 확 주저앉습니다. 이제 2차 대유행이죠 이것도. 그래서 가을 겨울 때 다시 확 주저앉는 형태. 그래서 결과적으로 2021년에도 예년 수준, 2019년 말 정도까지 그 수준을 회복을 못합니다. 그리고 2022년 정도 됐을 때 회복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면은 지금 어쨌든 U자형은 점진적인 경제 회복을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V자 반등은 그냥 지금 상태에서 그대로 회복이 되는 형태. 근데 V자 반등은 지금 진행 상황을 보면 좀 힘든 것 같죠. 그러면 결국 경제 관점에서 봤을 때 U자 아니면 W자인데 W자는 2차 대유행을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 보여드릴 거는 이제 국채 수익률입니다. 국채 수익률인데 국채 수익률이 내려갔을 때는 당연히 안전자산을 선호한다라는 개념이 되기 때문에 특히 시장에서는 그렇게 좋은 흐름을 예상할 수는 없다라고 일단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V자 반등은 더 이상 국채 수익률이 낮아지지 않고 점차 쭉 상승하는 형태. 그리고 이걸 거꾸로 해석을 한다면 증시에도
꾸준히 상승하는 형태가 이제 되겠죠. 그리고 U자형 같은 경우에는 일단 4월 달에 있었던 국채 수익률을 다시 침범하지는 않겠지만 이제 확 좋아지기보다는 2021년까지는 일단 예년 수준을 회복하는 것에 좀 목표를 두고 그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경제가 성장을 하는 형태, 그런 것들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10년물 국채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장기 인플레이션을 반영을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유동성을 이제 풀고 있긴 한데 결국 이런 것들이 2022년은 돼야 반영이 될 것 같다. 그리고 이 뜻은 2022년은 돼야 경제가 어느 정도 활성화되면서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뭐 돈을 쓰고 자산 가격도 본격적으로 오르고 그런 것들을 좀 암시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어쨌든 U자는 2021년은 지금보다는 나빠지지 않겠지만 또 크게 나아지지 않는 형태, 얌전한 형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W자로 만약 가게 된다. 그러면 반대로 국채 수익률 같은 경우는 올해 4월 저점을 깨는 형태, 큰 충격이 한번 오면서 이렇게 되면 시장에 있었던 특히 증시 자금들이 다 국채 쪽으로 좀 몰려 들어오겠죠. 그리고 한 번 여기서 우리가 좀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여기는 신용경색은 없어요. 신용경색은 없습니다. 3월 달에는 신용경색 현상이 일어나면서 국채에서도 매도가 되면서 국채 수익률이 갑자기 탁 튀어오르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거는 일단 연준에서 차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은 보지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국채 수익률이 올해 4분기 그리고 내년 1분기 요 사이에 최저점을 기록을 한다. 그 뒤에 서서히 오른다 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아야 될 차트들이긴 할 텐데, 얼마 전에 연준에서 도드 프랭크법과 관련해서 스트레스 테스트를 진행을 했거든요. 스트레스 테스트라고 한다면 일단 최악의 상황을 가정을 해 놓고 진행을 해야 됩니다. 일단 당연히 최악의 상황이라고 한다면 2차 대유행을 이제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2차 대유행으로 앞으로 최악의 그 상황을 어떤 정도로 예상을 해놨는지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스트레스 테스트에 대한 그 결과는 그 양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기에 직접 공유는 안 해드릴 거고, 원문 링크를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를 통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여드리는 차트는 최악의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지표들을 좀 엿볼 수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연준에서 보는 실업률을 볼게요. 아까 연준에서 인용한 거는 이제 블루칩 보고서거든요. 이건 이제 연준에서 직접 이제 분석한 시나리오입니다. 요거를 보면 제가 보기 쉽게 선을 그어놨거든요. 일단 실업률은 지금보다 더 일단 올라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실업률이 가장 나쁜 그런 형태를 보면은 지금 2021년 거의 2분기 그때가 실업률이 가장 나쁠 때다라고 좀 예상을 하는 거거든요. 즉 이것도 2차 대유행을 거의 기정사실화하고 분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GDP 성장률을 보면은 요거는 일단 올해 2분기 때만큼 낮아질 것 같진 않다. 큰 폭으로 그렇게 떨어지는 수준이. 하지만 이게 0 밑에 있으면은 계속 마이너스 성장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0을 탈피하는 수준, 이때가 언젠가요? 0을 탈피하는 수준. 이때가 요 선을 잠깐 빌려 쓸게요. 0을 탈피하는 수준을 보면은 대략적으로 2021년 중반, 그러니까 실업률이랑 거의 일치하죠, 타이밍이. 그러면 2021년 1분기까지는 계속 마이너스 성장한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거의 1년 동안은. 그러니까 이게 실물 경제에서 봤을 때는 좀 장기전이 될 수가 있겠죠. 불황. 그리고 이 구간에서 디플레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 3분기 정도? 3분기 정도 동안. 개월 수로 따지면 한 9개월 정도 되겠죠?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다른 것들을 한번 볼게요. 이거는 이제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계속 하락을 좀 예상을 하는데 언제까지 하락이냐?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좀 그 후폭풍이 좀 오래 간단 말이에요. 실물 경제가 이렇게 돈다고 할지라도 부동산 가격은 이렇게 똑같이 바로 안 돕니다. 실물 경제가 회복하는 것보다 좀 더 늦게 바닥을 만들고 턴을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그게 좀 반영이 됐어요. 그래서 부동산 인덱스를 보면은 2022년까지 가네요. 2022년 1분기는 돼서야 부동산 가격이 바닥이 나올 것 같다라고 좀 예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BBB 회사채 시장입니다. 요거는 올해 말 2020년 4분기가 금리가 가장 높은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종합을 해봤더니 여러분들 결국 가장 이제 궁금해하는 거 시장이죠, 시장. 그럼 시장의 바닥은 언제 나오는 거냐? 이건 이제 다우존스를 이제 기준으로 해서 측정한 건데 주식시장의 바닥은 3월이 아니었고 2020년 4분기가 바닥이 될 거다라고 연준에서는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2차 대유행을 좀 기정사실화하고 봤을 때 이렇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020년 4분기가 이제 최악의 사태가 된 거고 실질적으로 최악의 사태는 많은 초보 투자자들이 이제 공포에 질려버리죠. 이때 많이 매도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최악의 사태는 거꾸로 이제 해석을 하자면 더 이상 나빠질 건 없다라고 해석을 하겠죠. 그리고 시장은 항상 미래를 선반영하기 때문에 이 이후에도 그 그래프 상황을 보면은 2021년에도 나쁩니다. 최악의 상황으로 갔을 때는. 하지만 시장에서는 미래를 반영하기 때문에 이제 이때 최악을 맞이하고 시장은 점점점 회복하는 국면. 그리고 실물 경제보다 확실히 빠른 속도로 올라오는 형태 이런 것들을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네요. 근데 이 바닥의 지수로 봤을 때는 지금 이 수치 이것도 한번 수평선을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얼추 이 정도면은 거의 다우존스로 봤을 때 거의 한 17,500? 17,500에서 18,000을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지금. 증시 저점을. 근데 물론 이거는 최악으로 갔을 때의 그 예상 시나리오입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여기에 최악의 시나리오로 갔을 경우 여기에 간다? 이게 아니고 연준에서는 일단 이렇게 보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실제 시장은 어떻게 반응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참고를 하시라고 제가 연준에서 이번에 내놓은 그 보고서를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것 말고도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좀 담고 있거든요. 이거는 좀 더 자세히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링크를 통해서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 정도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유익한 영상이 되셨다면 구독, 알람,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수요일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